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수입니다. 네. 네. 우리 시장 2,750에 누가 이렇게 뭐 강력본드를 붙여놓은 걸까요? 며칠째 그냥 1포인트, 2포인트의 네. 내외의 상승인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상대적으로 안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은 또 있겠지만 미국 시장의 어떤 강한 상승과 하락의 어떤 변동성에 비해서는 또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거꾸로는 너무 좀 거래도 없고 딱 붙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십시오. 이런 장을 통상 이제 껌딱지 시장이라고 하죠. 껌딱지 시장. 예, 껌이 이렇게 붙어서 이걸 누가 떼줘야 되는데요. 네, 안 떼주는 장세. 누가 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지금 텐션이면 강성호 아나운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내일도 큰 퍼포먼스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증시 포인트 자체가 네. 일단 중국장이 이제 오늘까지 휴장이 이제 청명절로 1박 2일로 휴장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홍콩도 오늘 쉽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오늘 증시가 사실은 전일 나스닥 홀로만 거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예, 뭐 2% 정도의 급등이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S&P 500과 다우존스 쪽은 그냥 뭐 무난한 뭐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전일 사실 미국 나스닥이 좀 올라갔던 배경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질비할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동안 이제 눌려 있었던 기술주들이 좀 특히 오늘 대형 기술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지금 뭔가 이제 증시 자체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완화되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결국은 이제 무뎌진 악재였죠. 뭐 여기서 새로운 뭔가 큰 리스크가 발동하지만 않는다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전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리고 이제 미국이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고용 지표. 예, 최근에 지금 나왔는데 지금 반세기 만에 실업률이 3.6%까지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두려운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증시 포인트가 예. 특별한 게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 정책 모멘텀을 관련된 주들이 좀 올라가다가 오늘은 이제 원자재 중에서 계속해서 제가 푸시를 했던 종목 중이었죠. 제지 펄프 이쪽이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신풍제지, 무린 3사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별하게 오늘은 정책이 좀 쉬고 그러니까 오늘 정책이 쉬고 오늘 원자재 중에서 한 품목들이 올라가니까 이 약간 지금 띄어로 해가지고 이제 퐁당퐁당 장세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은 또 정책 모멘텀 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스텝 여러분들 잘 밟으셔가지고 4월 달에는 조금 제가 판단해서 4월 달이 수익리가 가장 좋은 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올해에서 이번 4월 달에 돈 많이 버셔야지 올해 하반기 때 좀 쟁겨놓겠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봤을 때 오늘은 원자재 관련주들만 또 움직이고 정책 모멘텀은 쉬는 계속 퐁당퐁당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4월 초반에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 네. 잔인한 4월 얘기했을 때 매니저님께서 잔인한 4월보다는 재밌는 4월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저는 따박따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퐁당퐁당 네.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났는데 지금 퐁당퐁당 재밌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오늘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고 새로 고침에서 뭐 그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지금 껌딱지 장세라는 거를 떼기 위해서는 강성호 아나운서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 도움이 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일 한번 네. 심광섭 매니저님이 말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내일 한번 더 좀 강한 퍼포먼스를 제가 가지고 와서 껌딱지 확실히 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재료, 뭐 악재든 네. 뭐 호재든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미국장에서도 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별다른 이슈는 없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이제 최대 주주가 되면서 그렇죠. 트위터가 25% 오르니까 또 뭐 덩달아 비슷한 어떤 성장주들이 많이 갔었던 영향도 있었는데 마이웨이 나스닥이라는 얘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이게 우리나라에 주는 또 어떤 의미까지 네. 어떤 업종과 성장주 때에 따라서는 이게 좀 너무 과열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죠.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되고 경기 침체가 그쵸. 되면 맞아. 주가 폭락하고 근데 이 경기 침체라는 시그널인 금리차 역전에도 오히려 그때부터 나스닥은 계속 더 올라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네.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때는 이제 악재잖아요. 그게 결국은 근데 이제 드러난 악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악재라는 게 시장 하락이라는 게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과연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적으로 이게 쫙 퍼져 나갈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감을 좀 표명했던 건 사실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뭔가 금융시장이 붕괴될 정도로 급락이 나올 것으로는 뭐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중국 우한이라는 쪽에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만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냥 사스라든지 뭐 이 정도만 끝나겠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전염성이 좀 높다 보니까 그리고 봉쇄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강하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이제 악재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건 악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진입한 걸 수도 있어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했던 부분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물가라는 거는 또 뭐 과거 데이터지만 우리나라도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올라갔죠. 네. 뭐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것 같은 느낌이 월가에서는 예상하지만 고용 지표가 상당히 뛰어나다. 이런 게 중요한 거겠죠. 실업률이 최저치.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조금 이제 두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시중에 유동성 자금들이 계속 돌고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뭐 긴축이라든지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순환매하면서 돌고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더욱더 좋은 모습들. 오늘 이번 주말에도 뭐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PMI 지수, 서비스업 지수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이제 서비스업 지수가 중요한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실질 가처분 소득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평균치를 좀 이제 하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도표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 나실 텐데 그게 실제로 뭐냐면은 뭐 예금이라든지 뭐 부동산 적금을 제외한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이 자금이 소비 자금이라고 보시는데 그 소비의 실질적인 데이터가 꺾이고 있다는 거겠죠. 미국 네. 입장에서는. 그런데 과연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오늘 나올 겁니다. 서비스업 지수 자체도. 그럼 서비스업과 가처분 실질 소득은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서비스업 지수가 만약에 굉장히 좋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뭔가 우리가 좀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겠죠. 뭐지?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같은데 왜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호황처럼 나오지? 이런 부분의 주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지 분위기도 그렇지만은 물가 상승 압력 때문에 실제로 소비하는 인구 이 소비 소득층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나스닥 특히 나스닥도 아무 나스닥이 아니라 나스닥 100 그러니까 나스닥 안에 있는 100개의 시총 상위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종목의 대형 기술주들만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소소한 분위기를 나타냈다는 거죠. 전일. 그렇다는 얘기는 최근에 이 나스닥 대형 기술주들이 물론 이제 빵주라고 하죠. 지금은 뭐 메타라고 M으로 바뀌었으니까 망주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종목들 어제도 메타 굉장히 강했거든요. 네. 3% 정도 넘게 상승 나왔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채권 시장이 뭔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대형 기술주가 이제 현금 유보율이 뛰어난 이미 2년 전, 3년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놨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아마존 이런 종목들을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투자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주는 의미가 뭐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들 이제 긴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물가가 발표됐는데 뭐 4%가 넘었고 맞습니다. 네. 그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이게 변동성이 심한 품목을 제외해도 3%가 넘었기 때문에 네. 4월에도 우리나라는 이제 금통이라고 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회의가 열리거든요. 네. 물론 이 4월에는 이제 하는 총재가 지명은 됐지만 당장 이 그 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그렇다면 5월에는 무조건 올린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데 이제 그 나스닥의 상승이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성장주, 아까 얘기했던 메타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네. 여러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로 유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할인율,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주들이 조금은 변동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기회에 올라올 때 조금 성장주가 만약 올라온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 매도해서 현금화 시켜야 될지 더 담아서 가야 될지 현금화 시켜야 될지 이게 좀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성장주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죠. 삼성전자를 물론 이제 매수를 가격대가 뭐 어디서 매수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평균 단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뭐 마이너스 10%라고 걱정할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도 15년 전, 20년 전에는 성장주였다는 얘기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예. 가치주죠, 가치주. 가치주로 탈바꿈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같은 종목들은 그와 행태가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 쪽으로 원래 몰려야 되는데 채권 쪽은 자금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대형 유보율이 뛰어난 기술주 위주로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특징적이다. 그만큼 이제 미국도 가는 종목만 가고 못 가는 종목들은 현저하게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전기차는 뭐 그래도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메타버스라는 거는 사실은 유형 자산 아니고 무형 자산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네. 뭐 P2E 코인도 마찬가지로 무형 자산이겠죠. 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가 4% 넘게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로블록스 대표적으로 아실 겁니다. 로블록스 8%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과연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치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죠.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뭐 메타를 제외하고 네. 뭐 노블록스라든지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현금 유보율이 그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부채 비율이 굉장히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스닥 상승에 좀 동참했던 종목들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메타버스에서 노블록스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포지션을 언급해드렸잖아요. 저는 사실 50불 정도에서 매도를 했고 일주일 전에 매도했거든요. 네. 매도를 하고 하락 나오다가 다시 50불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봤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금 이제 중소형, 어찌 보면 노블록스 같은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은데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이런 종목들은 조금 우리가 과감하게 포트에서는 좀 제외하고 네. 좀 다른 쪽으로 좀 붙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이 이쪽에 갔으니까 우리나라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좀 쉽게 얘기해서 조금 디커플링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오늘 증시만 봐도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만약에 나스닥이 이 정도로 2% 가까이 강세를 보였으면 오늘 적어도 우리나라 증시는 1%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P2E라든지 게임주라든지 메타버스 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줄줄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종목들 못 간다. 그러면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거겠죠. 맞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는 국내 1, 2위 기업이지만 미국 같은 상장된 기업들은 글로벌 1, 2위 기업. 이 클래스의 차이겠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이 얘기도 아까 서두에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캔디님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아, 네. 과거에 2년물과 10년물 금리 역전 후 실제 경기 침체 오기까지 16에서 24개월, 그러니까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렸다 이렇게 네. 하시는데,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지수들 그래서 오르는 것 아닐까요 하는 얘기도 있고, 저도 네. 리포트를 보니까 10년물하고 2년물의 차이보다는 10년물하고 3개월의 흐름을 좀 봐서 지표를 봐라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봤는데 그 부분이 이해는 안 됐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2년물하고 3개월은 사실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그쵸. 최근에 2년물이 좀 더 빠르게 움직였죠. 네. 왜냐하면 2년물은 향후 2년 동안의 그렇죠. 가격을 생각하시면 되고 3개월은 진짜 연준의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건데, 2년물이 저렇게까지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아마 연준이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금리를 올리면 3개월도 같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10년물과 3개월의 스프레드도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어떤 스프레드, 즉 차이가 역전이 됐을 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그런 어떤 논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2년물 기준으로 만약에 얘기를 드리면 2년물을 빌려다가 10년물을 빌려준 거예요. 단기로 자금을 빌려다가 장기로 자금을 빌려주거든요. 은행 입장에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근데 2년물 빌리는 비용이 장기물보다 높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나오겠죠. 그렇죠.
역마진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 대출을 조금 아니면 가계 대출을 더 만기 연장 안 해주거나 아니면 뭐 대출을 회수하거나 이럴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오는 이제 그러니까 차입자들이 이제 디폴트가 나면서 경기 침체까지 가는 시차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시차가 정해지진 않아요. 코로나 때는 2019년 8월에 10년물과 2년물이 역전이 되고 나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했는데 6개월 있다가 거의 우연히 일치일 수 있지만 코로나가 발생했었고 2006년 중반에 역전이 발생하고 나서 2017년 12월에 뭐 주가가 고점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한 1년 반 정도. 그래서 이 시차가 존재한다는 자체는 있지만 그 시차가 6개월일지 때에 따라서는 최근과 같이 뭐 더 빨라질지는 모르는 부분인데 수학 정해져 있지는 않은. 문제는 하나 뭐냐면 네. 자금을 빌리는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자금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봐야 될 거는 대출 그로스, 대출 성장률이 떨어지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네. 그리고 정크 본드들의 차입 비용이 급격히 높아지는지. 안 좋죠. 네. 우리 미국 같은 경우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해서 정크 본드 스프레드가 매일 나오는데 이게 지금 3% 중반이거든요. 이게 한 5% 이상 넘어가면 그때는 그냥 주식 다 때리십시오. 맞습니다. 네, 그때는 주식을 다 때려야 되고 지금은 그래서 아니라고 보는 거고 자 장기적인 성장이 떨어지니까 나스닥을 사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정리를 하자면 장기적인 성장이 떨어져서 나스닥을 사지만 긴축위에서 달러가 가기 때문에 미국은 좋고 한국은 별로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에서 메타는 캐시플로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서 크게 갖고 가지 말자. 이렇게 첫 번째 새로 고침을 좀 정리하고 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좀 해보고요. 제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두 번째 새로 고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차별화 시간에서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결국 이게 차별화가 시작되는 건 뭘까요?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 아마 삼성전자의 1분기 가이던스가 나오겠는데 맞아요. 예상은 굉장히 좋게 나오곤 있어요. 근데 주가는 먼저 반영을 하는 즉 이제 메모리 가격이 아직은 반등을 안 한다. 더불어서 네. 이제 PC라든지 IT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삼성전자가 저렇게 조금은 주가에 큰 도움이 못 되고 있는데 종목별 차별화가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더 부추기고.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가 움직인다는 거는 지수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근데 힘들다. 예.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를 작년 초반, 그러니까 2년 전에 연말과 그리고 작년 초반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갔다고 할 때가 그때가 약간 조금 이제 뉴스가 조금 먹혔던 구간이었고 지금 자체는 힘들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 뭐 내일 모레 삼성전자랑 LG전자가 각각 오전 오후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컨센서스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뭔가 데이터가 좋아지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화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나라한테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 수출 데이터를 쉽게 해서 캐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주가 자체는 재미없는 이유는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계속 최대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바로 삼성전자긴 하지만 네.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다고. 실적이라는 결국 뭐죠? 과거 데이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잠재실 발표하고 그 다음에 또 IR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또 뭔가 좋은 모습들 우리가 얼마 정도 벌 거고 앞으로 어느 정도 캐파를 증설할 것인가에 대해서 뭔가 이런 좋은 분위기가 나온다면 한 달 안으로 그럼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겠지만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박스권 상태만 보일 것이다. 외국인 포지션 때문이겠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반도체의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전자닉스. 근데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는 거는 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환경 규제 관련된 부분들, 벨기에에서 또 이슈가 또 있지 않습니까? 환경 규제 관련된 부분에서 재료를 생산을 못하는 부분들까지 특수 재료를 그런 건 당연히 반도체 쪽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2주 전 보름 전에서도 삼성전자를 제가 산다고 하는 과정은 아마 2분기가 끝나거나 3분기 정도에 사는 게 더 낫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말에는 뭔가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기준으로 슈퍼사이클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유가 뭘까요? 11월 달에
예, 국제적인 축제죠. 카타르 월드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카타르 월드컵 주기라는 게 표현이 있는데 월드컵에는 수많은 가전제품과 이런 거 홍보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4년마다 열리는 축제에서 대부분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하고 관련된 홍보를 하고 그 추가적으로 뭐 하냐면 전 세계 몇억 명의 인구가 보기 때문에 예. 새로운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 전후로. 음.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이 기준점이 된다. 실제로 데이터가 그 판매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컵 주기 또는 올림픽 주기로. 예. 이전에 도쿄올림픽은 조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판매 실적이 조금 다운이 됐었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가지고 가셔도 된다. 하지만 연말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관점이 좋다. 이렇게 반도체 쪽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연말까지 지금 같은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지. 뭐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대답을 그리고- 해주세요. 박스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계속. 근데 이제 아까 많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도가 이제 커지면 당연히 시장 전체적인 매도 압력이 심리가, 높아지고 예. 있죠. 그리고 2,700 중반 오면서부터는 기관도 조금은 뭐 대규모 매도는 아니지만 매수 압력이 조금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쵸. 수급적으로는 네. 뭔가 이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데 투자 해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기관이 조금 사는 종목들이 사실 괜찮았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갇히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활발한 종목쟁이 펼쳐졌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지금 에너지 대란 때문에 네. 미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전 트럼프 정부 시절처럼 환경 규제 관련된 부분들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 예,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조금 당분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BBB 법안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서 좀 첨부적으로 지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돼서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예. 리오프닝은 이제 한번 제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세계 자산 운용사 1위인 블랙록 운용사에서 5가지의 패러다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뭐냐면 여가 활동의 더딘 회복. 대부분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하실 텐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좀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출장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업의 경영진들은 이제 영상회의가 대면회의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걸 경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출장으로 인한 여행, 그러니까 비즈니스 여행이겠죠. 팬데믹 수준의 이전에 수준을 결코 회복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2018년도, 2019년도 여행 관련된 미국 기준입니다. 여행 관련된 부분에서 비즈니스와 관광, 일반 관광 여행의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비즈니스가 61%, 관광이 39%였습니다. 생각보다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비즈니스 여행하면서 관광도 하겠지만 대부분 목적이 항공에 관련된 목적들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전 위드 코로나 시절의 주가가 회복이 될지 물론 지금 좀 올라가는 부분들은 여태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들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만 과연 이게 대대상승으로 쫙 올라가면서 대한항공에 5만 원, 6만 원 치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코멘트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왔고 이 시점에서 뭐 실적도 점차 좋아지면서 우리가 좀 퐁당퐁당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규제 완화겠죠. 규제 기본 완화. 틀이. 어제 말씀했던 규제 것처럼. 완화고 그러니까 현재 정부,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 아닙니다. 현재 정부에서 뭔가 반할 수 있는 정책들. 그래서 뭔가 피해를 봤던 기업군들, 기업 섹터들 위주가 당연히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왜? 규제 때문에 실적의 마진이 증가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대표적으로 역대 그룹 중에서 목강 그룹주가 딱 하위권이 꼴찌가 롯데그룹이다. 롯데그룹.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한국전력, 항전기술 마찬가지겠죠. 뭐 운전 비율을 늘린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자재 쪽에서는 시총 한 중대형 주죠. 1조짜리인데 KCC 글라스. KCC 예. 클라스. 이 회사 같은 게 판유리 가격에 대한 상승 때문에 조금 예. 실적이 계속해서 무궁무진하게 증진하지 않을까 연말까지.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뭐 롯데 그룹주의 흐름도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 신광선 매니저의 PT 종목 또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PT 하루 쉬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잘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이 종목은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이번 오. 주 한 금요일까지는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금요일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릴 텐데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가격 전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가 4,285원에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겠고요. 오늘 종목은 오늘 인원 뉴스가 떴습니다. 상하이 봉쇄령이 연장됐다. 그 관련주입니다. 바로 물류 관련주 갖고 왔고요. 종목명은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PT 종목은 한솔 로지스틱스고요. 코드번호 009180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통합 물류 서비스 센터를 영위하고 있고요. 삼성 SDS 이 삼성그룹 계열사와 15년 동안 물류를 전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중국의 상하이 경제도시 최대 도시죠. 상하이 봉쇄 기간이 공식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좀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네. 관련된 부분에서 물류 테마 관련주로서 단계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보면서 가격 전략을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지향하시고 말씀드리면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때 만약 많이 치고 갔다가 주가 이때부터 쭉 빠졌잖아요. 코스피 많이 빠지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3,500원대에서 지지받으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다가 요날 이제 상하이 봉쇄령 나오면서 맞아요. 상한가 찍었고 내려왔는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고 기간 조정 형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돼서 네. 이 종목은 목표 가격을 짧게 보겠습니다. 4,900원 선 말씀드리고 네. 손절 가격은 타이트하게 가져갈게요. 4,05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네. 딱 한 3일 정도 보고 금요일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2박 3일 코스 한솔 로지스틱스 나왔습니다.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나요? 신광선 매니저님? 네, 오늘 장 끝나고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 3시 40분에 못다한 이야기들, 리프레시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3시 40분에 너튜브 MBN고대 신광섭이라 검색하시면 네.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